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이것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노년기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잘못 관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노년층 분들이 이런 일상적인 습관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가 직접 경고하는 오늘의 주제,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며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자신이 처한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진통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진통제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진통제가 오래 사용될 경우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장 문제 진통제는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오래 사용하면 위장 출혈, 궤양, 위염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노년기의 위장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진통제의 부작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 진통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신장과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두 장기는 노년기에 더 약해지기 쉬운데 진통제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결국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문제 진통제는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같은 진통제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진통제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통제를 완전히 끊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몇 가지 대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치료와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운동을 하면 통증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적인 진통제입니다. 예를 들어 생강, 강황,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천연 성분들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안정입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상, 요가, 심호흡 등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아무리 작은 통증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니 더 나은 삶을 위해 진통제를 과용하지 않고 대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바로 과도한 앉아있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 과도하게 앉아 있는 것이 노년기 건강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하지정맥류나 심각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관절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엉덩이 관절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만성적인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앉아 있는 습관은 비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 동안 칼로리 소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는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대사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서 있거나 활동을 너무 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당한 운동과 활동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앉아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시간을 보낼 때 30분마다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팔, 다리, 목 등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산책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앉아 있는 시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라도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만이 쉽게 유발됩니다. 적당한 식단과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물론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과도하게 앉아 있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적당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바로 과도한 짠 음식 섭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염분이 혈압을 높여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혈압 외에도 심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심부전이나 심장마비 등의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신장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장에 부담이 가해져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염분의 부하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염분은 뼈에 있는 칼슘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유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골절이나 뼈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완전히 싱겁게 먹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요리하기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외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염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에서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조리하며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양념과 조미료 사용에 주의하기입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조미료에도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저염 양념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선한 재료의 사용입니다. 염분이 적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브나 향신료를 이용해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염분 섭취량 체크하기입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하여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염분량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염분 섭취량을 5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은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 문제, 골다공증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음주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뇌가 이미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과음은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가 뇌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노년기에는 혈관이 약해지고 음주로 인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심부전이나 동맥경화증 등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음이 지속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년기에는 음주로 인해 신장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므로 신장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과도한 음주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감염이나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음주로 인해 면역력이 더 약해지면 건강을 더욱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당한 음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음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권장 음주량 지키기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한 잔 정도의 음주가 적당합니다. 이는 알코올 10g 이하로 와인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술을 마시는 빈도 줄이기입니다. 매일 음주하는 습관보다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음주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알코올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대체 음료 활용하기입니다. 술이 아닌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 주스, 허브티,
차 등을 마셔도 음료로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입니다. 음주 후에는 몸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과도한 음주가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는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뇌, 심장, 간, 신장, 면역력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주는 적당히 하되 과도한 음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경고를 꼭 기억하시고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음주를 적당히 조절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노년기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왜 건강에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수면은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화되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수면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수면이 더욱 위험합니다. 우울증과 불안. 수면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정신적 고립이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이들 증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식욕 증가와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규칙한 수면을 피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정해진 수면 시간 유지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관된 수면 시간은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어 더 깊고 질 좋은 수면을 돕습니다. 두 번째, 저녁에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알코올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수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자는 것이 좋고 침대는 편안하고 실내 온도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수면 전 이완 운동하기입니다. 수면 전에 간단한 이완 운동이나 명상, 심호흡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 더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낮잠 제한하기입니다. 낮잠을 자는 것이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너무 긴 낮잠은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하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운동은 수면 시간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노년기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정신 건강 문제 등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면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니 규칙적이고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섯 번째, 이것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릅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왜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이 약해지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 약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치매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화계 문제, 과도한 스트레스는 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염,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등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소화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가능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있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에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B,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노년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 소화기 질환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 이것은 과도한 고립입니다. 많은 노년기 분들이 고립감을 느끼며 혼자 지내는 시간을 길게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회적 고립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도한 고립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자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고립되면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도움을 줍니다. 고립되면 뇌의 자극이 줄어들어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신체적 활동 부족은 근육 약화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외출을 꺼리고 운동을 하지 않으므로 심혈관 질환이나 체중 증가 등 신체적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소화불량 등 여러 생리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립을 피하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기입니다. 매일 또는 매주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두 번째,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촉진하고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고립은 노년기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을 피하고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8번째, 이것은 바로 자기 진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여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작은 증상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진단이 위험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진단을 하면서 병을 잘못 이해하거나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두통을 편두통으로 오해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뇌종양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아차리지 않으면 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한데, 스스로 약을 처방하거나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민간요법을 따를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약물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찾다 보면 자칫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감을 초래하고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을 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에 집중하고 그것만으로 판단을 내리면 다른 중요한 병의 초기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통이 있으면 대부분 심장 질환을 먼저 의심하지만 때로는 폐의 질환이나 위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기 진단은 이런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고
자기 진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기록해 두고 의사와 상담할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도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터넷의 정보는 편리하지만 그것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우선시하세요. 여러분, 자기 진단은 정말 위험합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병은 조기에 치료할수록 치료가 쉽고 결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작은 습관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천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